네, 선수와 함께하는 이글스 선수 초대석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선수는요, 요즘 또 우리 하나 팬들의 아주 예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선수죠. 올해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감 있는 투구로 마운드에 희망이 돼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선수 초대석 오늘 주인공 강재민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일단 뭐 우리 팬분들께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글스 올해 신인 투수 강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실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글스 선수 초대석도 단독 게스트 저번에 사실 그 다른 선수들과는 함께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기억하시죠? 입단했을 때 네.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무려 단독 게스트입니다. 또 김민우 선수에 이어서 올 시즌 또 두 번째 게스트예요. 네,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어떠셨나요? 제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았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듣기로는 딱 선수대석 나가기로 한 이후에 조금 질문 달리는 거를 열심히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미리 준비를 해야 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확인- 그렇죠. 한 번씩 확인했던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난주 독수공방 때 지난주 독수공방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때 강재민 선수 얘기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강재민 선수 인터뷰의 비결을 제가 풀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불꽃 플레이어 인터뷰 할 때 어떻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했더니 전날에 좀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썰을 조금 우리 팬분들께 풀었더니 너무 귀엽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요즘 그 좀 여성 팬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실감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 네. 팬분들과 이제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음. 아직까지는 실감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 들어온 질문들을 보면 아마 또 강재민 선수가 실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작년에 우리 또 강재민 선수하고 그때 누구지? 한승주 선수랑 남지민 선수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사실 입이 덜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더 놀랐던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선수였나 싶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 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팬들을 만나기 어렵지만 현재 인기가 많아진 것을 실감하는지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 팬분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유튜브에 뭐 강재민 선수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댓글을 보면은 아니면 또 기사 댓글도 많고요. 진짜 우리 팬분들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 강재민 선수는 좀 그런 댓글 볼 때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해요. 좀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댓글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은 댓글들이 나오려면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유지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많은 팬분들이 많아지면 네. 나중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또 제가 지금은 잘하고 있어서 좀 좋은 음. 글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또 나중에 제가 못했을 때는 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벌써부터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재민 선수인데 사실 이 올해 신인이 이렇게 잘한다는 점이 조금 더 이 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부담 같은 거 사실 지난번 경기에도 되게 조금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또 잘 맞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부담은 없나요?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올라가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타자만 생각을 하고 승부를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들도 나오고 하는데 크게 뭐 상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네. 편하게 마음 먹은 게 또 주요했던 것 같고 네, 다음 질문도 역시 이 또 인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KYB1204님께서 코로나 잠식이 되면 좀 사인할 일이 많아질 텐데 사인 연습은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귀여운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본인 사인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저한테도 하나 해주세요, 사인. 죄송합니다. 왜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 사인하는 네, 게 그래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 기회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막 이렇게 팬분들한테 좀 사인해주는 그런 이런 연습 같은 걸 하시나요? 연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저도 이제 나름 경기가 제가 던진 경기가 끝나고 나면 나름 이제 집에 가서 복기도 하고 하는데 하면서 그냥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저 혼자 그냥 심심해서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연습하면서 여기 행복하세요 이런 거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고 그냥 사인만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사인만. 지금 아직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저희 사인 해주는 거를 자, 이 강재민 선수가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지만 또 요즘 또 인기가 많아지신 만큼 사인 연습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재민 선수 그 독수공방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세 분께 강재민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이따가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감상편 하겠습니다. 다시면 제가 감상평 달고 되게 권고사고분이 철저하신 분이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H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처음 1군 등판 경기를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날짜도 네. 혹시 기억나세요? 6월 10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진짜 제가 뭐 인터뷰 때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좀 너무 상대해보고 싶었던 타자 중에 한 명이 이대호 선배님인데 그분과 또 첫 타자로 또 승부하게 된 게 지금까지 제가 또 잘 해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랐던 게 삼진으로 돌려 세웠어요. 네. 이대호 선수를. 그때 조금 더 뭔가 짜릿함은 없었는지. 처음에 올라갔을 때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3볼까지 갔다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긴장을 크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조금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면 제가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더 들어가고 삼진을 잡아내서 너무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주변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좀 친한 친구들은 뭐 너는 될 줄 알았다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네. 친구들도 있었고 또 대학교 때 코치님이랑 워낙 좀 각별한 사이로 지냈었는데 코치님도 전화 오셔서 축하한다고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또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얼마 전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키움전에서 네. 그 저희 송진우 코치님의 아드님인 그 송우현 선수를 또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네. 공도 제가 알기로 4개였나요? 사구 삼진이나 네,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네, 그때 너가 어땠어?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코치님이 뭐 별 말씀 있지는 않으셨는데요. 네. 근데 저도 삼진을 잡고 나서 저도 모르게 더가웃을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배들이 막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막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제가 뭐 이거 비하인드 하나 살짝 얘기 드리자면 그 공을 또 그 송진호 코치님이 챙겨서 대강재민 삼진공 이렇게 해서 아드님께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 잊지 못할 추억에 우리 또 강재민 선수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량몽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투타 중에 투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원래 시작은 유격수로 시작을 했는 거 맞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는 뭐 워낙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뭐 음. 자리를 정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네. 중학교 가서는 1, 2학년 때는 계속 유격수로 하다가 이제 3학년 돼서 감독님이 투수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투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그 제안을 받기 전부터 뭔가 투수에 대한 조금 욕심 같은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좀 투수들을 좋아하고 했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투수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투수가 누구였는데요? 그냥 누구라고 특정하기보다는 그럼 좀 투수 전체적으로 좀 그런 투수들이 던지고 하는데 흥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질문하고 한번 연결을 살짝 해보자면요. 비련씨님께서 오버핸드가 아닌 사이드 언더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원래는 이제 네. 오버 정통으로 던지다가 중간에 이제 또 사이드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에 네. 그때 당시 감독님께서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하니까 또 제가 옆으로 던지고 했을 때 좀 더 힘을 잘 쓰는 것 같다고 한번 내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군요. 근데 또 중학교 때도 투수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오버로 던지는데도 좀 자세 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 코치님께서 사이드로 한번 던져보라 해서 한 달 정도 해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때 바꿨을 때 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KBO는 현재 등록이 지금 그냥 우완으로 돼 있어요. 우언이 아니고.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제 보통 경기를 할 때 중계를 들어보면은 해설분이나 캐스터분이 3쿼터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이드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투구 폼을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좀 대학교에서 스피드에 아무래도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팔이 점점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사이드도 아니고 네. 3쿼터도 아니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네, 그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투구 폼을 교정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또 좋은 거니까 근데 해설분들 좀 설명하기 힘드실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또 사과의 말씀을 한번 전해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시스트 블랙님께서요. 강재민 선수 혹시 선발 욕심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크게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형식적일 수 있지만 네. 뭐 조금 지금 위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게 선발 투수는 아무래도 경기를 한 경기 던지면 4일에서 5일 휴식기도 그쵸, 있고 그쵸. 또 그 안에서 자기 루틴을 지키면서 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하는데 저는 그 4일, 5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좀 지금도 경기 안 나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는 좀 나가서 던지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항상 강했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 제가 공 던지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공 던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닝 소화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또 필승조로 잘 활약을 해주면서 그런 점에서 사실 첫 해기 때문에 프로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처음에 올라왔을 땐 크게 못 느꼈는데 요즘은 좀 잠을 저도 모르게 일찍 자게 되고 그런 거는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크게 체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문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대학 시절이나 이럴 때는 조금 선발 로테이션을 돌기도 하셨었던 거죠? 대학교 때는 막 선발 이런 게 정해지지가 잘 않다 보니까 그냥 경기 있으면 웬만하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뭔가 욕심보다는 본인이 했을 때 조금 더 어울렸던 자리가 불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프로 데뷔 전부터 상대해보고 싶었던 선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대호 선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외하고 또 다른 선수 있다면요? 제가 사이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사이드 투수가 좌타자한테 약하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김현수 선배님이나 손아섭 선배처럼 좀 컨택이 좋고 워낙 유명한 선배님들이니까 승부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승부를 올해 해보셨나요? 손아섭 선배님이랑 못 해봤고요. 김현수 선배님이랑 2번 해서 2루타 하나 맞고 뜬공 하나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구하고 상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를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어쨌든 다음 경기에 또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가서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메모도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수첩 같은데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한데 혹시 저희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또 컨텐츠로 쏙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 지금 리그 전에 청백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 타자들도 아마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때는 조금 어려웠던 선수가 있나요? 청백전 제가 퓨처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를 해본 타자 중에는 이노한테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발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제 생일날이었는데 청백전에서 선발 나가서 5이닝 동안 안타 12개 맞고 12실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노한테 홈런 2개 맞고 그랬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네. 이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중에 최인호 선수한테 혹시 강재민 선수가 괴롭히진 않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경기였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또 리그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된 거죠 그쵸?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식으로? 그때까지는 저도 이제
퓨처스에서 계속 있었지만 좀 신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도 조금씩 보게 되고 제 할 거를 많이 그냥 마운드에서 제가 해야 될 거를 좀 많이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경기 이후로 좀 평소에는 대학교 때는 어떤 식으로 마운드에서 운영을 했고 어떤 식으로 피칭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이 진짜 깊으시네요. 네. 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게 재밌어요. 그 강재민 선수가 이렇게 아까부터 칭찬할 때마다 너무 쑥스러워하셔가지고. 아직 칭찬이 익숙하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오늘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영0807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본인이 탈삼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수치상으로 정말 대단합니다. 이 볼sam비가.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최대한 제가 공격적으로 좀 승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워낙 슬라이더의 비중을 좀 높여서 투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타자들이 조금 치기 힘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타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초반에는 진짜 알고도 못 칠 것 같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그래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이렇게 그 전력 분석팀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인가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네.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또 떠올라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체인지업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혹시 본인도 좀 유튜브 그런 걸 많이 보시는 편이세요? 근데 아무래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배운다고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투수들이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 타자들이 반응이 나오고 또 어떻게 던졌을 때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유튜브 얘기를 갑자기 또 왜 했냐면은 저희 그 이글스 TV를 또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경기 전 라이브 때 뭐였지? 올스타 제가 만나면 축하해드린다고 하고 나서 제가 까먹었는데 그 이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축하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글스 TV를 너무 많이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고 싶어서 네. 앞으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많이 또 출연하셔야죠, 우리 재미 선수가.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같아요. N님께서요. 루킹 삼진 대 헛스윙 삼진, 가장 짜릿한 삼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상황이나 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좀 컨택률이 높고 그런 타자일수록 그냥 성관이 좋은 타자일수록 루킹 삼진을 잡았을 때 좀 더 짜릿한 것 같고 좀 뭔가 파워 히터 같은 그런 분들이랑 붙었을 때는 좀 헛스윙 삼진을 잡으면 짜릿한 거고 이거는 뭐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상황이나 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공 5개로 삼진 잡기랑 공 하나로 플라이 잡기. 불펜으로 나갔을 때는 5개로 삼진 잡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유가 있다면요? 어차피 불펜으로 나갔을 때는 1이닝에 모든 걸 쏟아붓는 한 타자 한 타자에 네네. 모든 걸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뭐 공 1개로 아웃카운트 1개 잡으면 편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분이 삼진을 잡았을 때 뭔가 좀 더 압도하는 기분이 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3분의 2이닝 동안 공 20개를 던졌는데 공 5개로 삼진 잡기 아니면 공 하나로 플라이 잡기. 저는 그래도 삼진 그래도 잡겠습니다. 삼진. 그 짜릿한 기분을 더 느끼기 위해.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니블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마운드 오르기 전에 특별히 하는 루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큰 루틴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경기가 있는 날은 항상 좀 아침부터 좀 웬만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뭐 딱히 루틴이라고 하면 시합 날에는 항상 라인을 안 밟는 게 저만의 좀 그런 것 같아요. 라인? 네. 어떤 라인? 그냥 좀 그러니까 뭐 파워 라인이 됐던 3피트 라인이 됐건 라인을 안 밟는 게 좀 저만의 루틴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괜히 또 루틴이 있고 이러면 또 괜히 계속 신경 쓰고 하니까 또 불펜 같은 경우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으로나 자기만의 그걸 가져갈 수 있지만 불펜 같은 경우는 항상 언제 마운드에 오를지 그쵸, 그쵸. 모르기 때문에 좀 지키기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서 음, 저도 모르게 조금씩 그런 걸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더 생각 안 네. 하려고 하고 좀 더 불편함을 없애려고 네. 하고 그 라인이라 그러면 막 횡단보도 그런 거 막 금도 안 밟고 그래요? 아 그런 거 야구장 안에서. 야구장 안에서 네, 막? 야구장 안에서.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막 음식을 뭐 따로 막 가리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경기 중에? 음식을 가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시합 전에 좀 투수들이 많이 안 먹고 그런 투수들도 있는데 저는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른 먹고. 좀 뭔가 먹어야 힘을 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시합 전에. 그렇군요. 희애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네. 그럼 뭐 워낙 다 잘 먹어서 별로 가리는 음식은 없거든요. 근데 네네. 좀 쉬는 날이나 항상 그럴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중화 요리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좀 평범한 중화 요리잖아. 뭐 볶음밥, 짜장면, 짬뽕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좀 자주 먹고 즐겨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군요. 그럼 좋아하는 음식 말고 평소에 요리를 조금 하시진 않나요? 요리는 아, 예.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부모님하고 같이 주로 자취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도 숙소 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숙소 안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따로 사세요? 네. 아, 진짜요? 혼자 사세요, 그러면? 네. 오, 근데 요리를 잘 안 해 드시는 거예요? 일단 집에 있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보통 경기장 네, 나와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면 거의 점심 말고는 또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야구장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하고 그쵸, 그쵸. 하니까 크게 뭐 요리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리에 잘 안 하고 이제 자신도 없다고. 네. 희애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은 또 우리 강대민 선수는 중화 요리를 또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팀 내 롤모델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 롤모델 질문을 제가 아마 드래프트장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와 같나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금 1군에서 같이 하고 있는 형들 중에는 제일 그래도 제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근데 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민우 형을 말했던 것 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워낙 좀 제가 우러러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오. 고등학교 때도 뭐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민우 형이 잘하고 있고 하니까 팀에서는 그래도 제일 편하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조금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 편인가요? 딱히 뭐 이야기를 크게 많이 나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김민우 선수 말고 조금 뭐 가장 친한 선수라든지 가장 좀 편하게 얘기 나누는 이게 또 이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자, 미스터 JY 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군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미스터 JY 킴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날부터 유독 좀 저한테 좀 잘 챙겨주는 선배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진영이 형도 네. 처음 제가 이제 1군 올라왔을 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서로 2군 내려가 있을 때 아니면 네. 계속 캐치볼도 같이 하고 하는데 네. 좀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진영이 형. 오, 그렇군요. 네.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도와줬나요? 그러니까 뭐 캐치볼 할 때부터 뭐 네. 불펜장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것 같고 또 지금 불펜에 있는 형들이 다 좀 잘 챙겨주고 한 명씩 다 조언도 잘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상원이 형도 그렇고 네. 종수 형도 그렇고 항상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불펜에 있을 때. 그렇군요. 이어서 좀 가보자면은 흔한 치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경기 중에 김진영 선수가 더가웃에서 강재민 선수 경락 마사지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었는데 그때 상황 설명과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첫 홀드 때. 제가 알기로는 진영이 형 첫 승하는 날일 거예요. 진영 선수 첫 승. 잠실에서. 근데 진영이 그날 제가 그 옆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진영이 형 옆에 있었는데 네. 진영이 형이 한번 그냥 이렇게 볼을 만졌는데 네. 그러고 나서 아웃이 아마 됐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상황이 아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진영이 형이 제 볼을 만져야 빨리 끝날 것 같다고 하면서 저는 아픈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좋게 끝났으니까. 그쵸. 네. 또 기분 좋게 승을 챙겼으니까. 네. 다음에는 한번 강재민 선수가 진영 선수한테 시도해보세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영 선수 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이렇게 선배 또 얘기를 선배하고 동료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자면요. 가가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원정 룸메이트는 어떤 선수인가요? 룸메이트와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룸메이트는 제가 일본에 와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네. 제가 쓰기 어려운 거 하여튼 좀 상대 선수가 바꿔달라고 계속 강재민 선수가 못 쓰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유독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원이랑 쓰고 상원 선수? 네. 네. 그다음 기탁이랑도 썼었고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방에만 맞아요. 있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니까 그쵸. 크게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진짜 올 시즌에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뭐 같이 뭐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올 시즌에 또 들어온 선수라 사실 뭐 이전 에피소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주님께서 주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방을 다른 선수랑 쓸 수 있다면 누구랑 가장 쓰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상원이랑 쓸 것 같아요. 박상원 선수랑? 네.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1군에 있는 선수 중에 저랑 친구가 상원이밖에 없기도 하고 네네. 또 저번에 대구에서 한번 상원이랑 우연찮게 방을 한번 썼었는데 네. 또 두 게임 다 점수도 안 주고 세이브도 올리고 해가지고 네. 상원이랑 썼을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잘 맞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경기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잘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친구니까 편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상훈 선수한테도 한번 같은 생각인지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죠? 이런데 뭐 다음 원정 때 또 바뀌어 있고 룸메이트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박상훈 선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배구 얘기가 나와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혜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대구 삼성전에서 연장 10회 말에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첫 세이브 챙긴 순간에 기분은 어땠는지 공은 잘 챙겼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공은 끝나자마자 바로 네. 재훈이 형한테 받았고요. 네. 근데 이날은 제가 알기로는 9회에는 저희가 비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람 선배님이 먼저 9회에 나가시고 맞아요. 10회에 이제 제가 올라가는 걸로 해서 팔을 풀고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역전을 만약에 하면 10회에도 우람 선배님이 그냥 올라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박정진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좀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날이 화요일 경기였는데 그 전이 일요일 경기에 이제 기아전에서 첫 패를 하기도 했었고 해서 좀 뭔가 만회를 하고 싶기도 하고 잘해야겠다는 팀을 승리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어릴 때부터 뭔가 승리 뭐 이런 거보다는 세이브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꼭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세이브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면은 좀 마무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보는 투수들을 보면 거의 다 좀 불펜이나 마무리에서 좋은 활약을 한 선배님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순간을 한번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내가 경기를 끝낸다, 마무리 짓는다는 짜릿함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더 승리 경기라면 진짜 더더욱. 조금 이 홈에서도 한번 세이브를 챙기는 모습 보고 싶네요. 사실 진짜 이 홈에서 챙기는 세이브야말로 정말 경기를 딱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홈에서 우리 강재민 선수가 세이브를 챙기는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못된 약간 누나 같은 느낌일까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K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도쿄 욕심 있나요? 뭐 당연히 누구든지 뭐 국가대표는 한 번쯤 꿈꾸는 거니까. 그렇죠.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꿈이죠. 뭐 가든 못 가든 크게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상 꿈은 필요한 거니까. 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정말 너무 성적도 좋고 특히 이제 사이드 투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여러모로 조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인 의견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질문부터는 조금 가벼운 질문 한번 몇 가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애나와 조유리님께서요. 이거는 뭐 거의 이 독수 공방의 아주 공식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에게 소개하고 싶은 선수와 이 선수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선수 한 명 골라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 누나가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누나가 맞죠? 있어요. 그럼 누나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누나나 여동생이나 음. 비슷할 것 같은데 누나한테 소개해도 될 것 같은 선수 이 선수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선수. 아,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은 안 된다는 선수만 해주세요. 안 된다는 선수요? 선배도 괜찮고 저희가 비밀 보장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만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강남희 선수. 모자이크 처리. 아 근데 이건 진짜 누구 특정된 게 아니라 네. 다 안 돼요?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좀 야구 선수 프로 선수가 되면 꼭 선수 소개시켜 달라고 막 장난삼아 진짜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항상 안 된다고 그냥 누구가 됐던 간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밖에 기억이 없는 것 아 그래요? 같아요. 네. 그 누나분이 이게 누나분 질문을 지금 잠깐 해보자면은 그 KS 챔피언 플리즈 6위님께서 지명 후 가족들이 기뻐하는 걸 봤어요. 팀까지 바꾼 누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누나분이 팀을 바꿨다는 게 팬이었던 팀을 바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누나 저희 집이 마산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어릴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NC가 처음 창단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좀 각 야구장에서 저희 집도 멀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누나가 좀 NC 야구를 많이 보러 가고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지명되고 나서는 하나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누나분께서 하나에서 제일 좀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일단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저번에 얘기한 주석이 형을 좀 많이 하주석 좋아하더라고요. 네. 선수. 그래도 하주석 선수를 소개를 시켜줄 순 없다, 누나에게. 네. 굉장히 단호한데요? 안 돼요. 그게 야구 선수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거죠? 뭐 하주석 선수라든지 우리 선수가 네, 별로라서가 아니라. 우리 선수가 별로라서가 네. 아니라 네. 야구 선수를 소개시켜주기 별로인 것도 있고 네. 일단 저희 누나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나 디스를 하시는데 이래서 안 돼요 남동생이 여러분 저 남동생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야구 선수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볼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좀 맞아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동적인 생활을 하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누나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라도 조금 남겨주세요. 누나분이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구 선수 소개시켜 달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라게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아까 보고 조금 여성 팬분들께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연상 대 연하 고르고 나서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 라고 굉장히 상세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뭐 좀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을?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상이나 연하나? 네, 근데 연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왜요? 이유가 있다면? 그냥 뭔가 좀 연하는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연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챙김 받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께서 나이 차이는 몇 살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지금 몇 년생이시죠? 97년생. 네. 그러면 나이 차이는 몇 살까? 이분이 좀 연상이신가 봐요. 나이 차이는 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요. 뭐 그래요? 네, 마음만 맞는다면. 오, 마음만 맞는다면 뭐 15살 뭐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상한선이 있다면? 상한선이요? 네. 그래도 이 라인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네. 라인이 같다면은 앞자리? 앞자리가 9? 뭐 앞자리가 9가 될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20살이면 적어도 29이요. 네, 그 정도, 앞자리는 그런 쳐야 나이, 돼.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열려있는 분이시네요. 네. 자, 소라게님 연상이 조금 더 좋고 나이 차이는 뭐 상한선 9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8-0310님께서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였나요? 아니면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야구를 아까 늦게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활동적인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릴 때는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 있잖아요. 뭐 경찰 이런 거. 그런 게 대통령 뭐 이런 거. 어릴 때는 저도 경찰 뭐 검사 이런 게 꿈이었고 오, 네. 근데 좀 크면서는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하고 또 야구는 6학년 때부터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운동을 또 경험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는 아니어도 운동 선수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이셨나요? 아 잘하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부모님 오.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네.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워낙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으니까 음, 좀 더 펼칠 그건 없었죠. 부모님께서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편인가요? 가족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저한테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누나나 다른 부분보다는 네. 저한테 조금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럼 누나하고 각별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음. 조금 크면서는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가족 얘기 나온 김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앞으로는 제가 잘해서 제가 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감사드린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주님께서 주신 사연인데 사실 방금 또 이제 운동선수가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뭐 운동선수 제외하고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뭐 이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나 뭐 그런 부분을 좀 지금도 경찰, 제가 막 검사. 지금도 막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범죄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법 쪽에 약간 그 경찰, 검사, 변호사 요쪽 말씀하시는 거죠? 오,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 그냥 뭐 하는 말이죠 뭐.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하는 칭찬이었습니다. 네. 이제 뭐 받아치시는데요, 저 칭찬을? 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시우님께서요. 대학 진학 당시 기분과 대졸로 프로 지명될 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면 이거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희가 바라던 바예요. 대학교 진학할 때는 제가 뭐 어느 학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고 또 선택을 거의 부모님께서 거의 전적으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기도 했고 가게 돼서 일단 좋았고 가서 이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대졸로서 프로 지명을 됐을 때 기분은 일단 제가 그날 드래프트장에 초청이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초청됐다는 걸 3일 전인가 알았었는데 네. 그날부터는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은 대졸 선수들을 조금 꺼려하니까 그쵸. 팀에서 또 초청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 좋았고 근데 초청이 돼서 또 어느 팀에 갈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좀 잠 못 자고 있다가 지명됐을 때는 드디어 제 꿈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졸이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빠른 라운드에 또 지명이 됐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도 빨랐던 게 맞나요? 본인은 좀 더 빠른 라운드를 네. 생각했던 거 같네요. 뭐 지금 지났으니까 얘기하면 네, 저는 네. 솔직히 기대는 좀 더 높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좀 딱 제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에서 딱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또 우리 하나 이글스의 또 선물처럼 온 강재민 선수였고요. 이번 멘트는 어땠나요? 괜찮아요? 물 흐르듯? 좋네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H61SH님께서요. 올해 프로필 영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좀 이런 컨셉으로 찍고 싶다 하는 컨셉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피디님 여기다가 저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옆에. 올해 프로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좀 어떠셨나요? 결과물이 저희 전광판에 매번 나오잖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는 약간 조금 만족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진짜요?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나오긴 했는데
저보다 좀 더 네. 잘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다른 선수들을 보니까 되게 워낙 많이 잘 나왔죠. 잘 나온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포즈 하셨었죠? 여기 한번. 죄송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트 하트? 네, 그 프로 이제 전광판에 등판했을 때 나오는 건 하트 하는 거 했었고, 네. 아, 그 사진은 약간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글러브 그쵸? 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저희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나이글스가 매년 정말 색다른 컨셉으로 네. 찍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뭐 Bring It도 있었고 Break the Frame도 있었고 굉장히 멋있는 컨셉으로 항상 하다가 올해는 약간 사랑스러운 네. 컨셉으로 갔는데 좀 이런 컨셉으로 찍어보고 싶다 하는 컨셉 있나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팀에 오기 전에 프로필을 봤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거를 봤을 때 되게 네.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오니까 좀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뭐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프로필을 한번, 어차피 저희 뭐 또 마캠과 저 연말 행사 때 원래 신인분들이 항상 거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저희 내년 컨셉은 또 달라지잖아요. 네, 그때 한번 또 멋있는 사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류혜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강재민 선수 별명이 있나요? 혹시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제 별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딱히 별명이 없으시면은 뭐 별명으로 불리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조금 투수한테 어울리는 별명들이 좋은 것 같아요. 투수한테 어울리는 별명?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무등산 강렬한 폭격기 이런 거요? 아니 꼭 그런 무등산 거 폭격기 이런 거. 그런 건 아닌데 네. 좀 강렬하고 좀 그런 별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렬한 별명. 이것도 공모를 그럼 한번 우리 팬분들께 해봐야겠는데요. 자, 여러분, 독수공방 이 영상 댓글로요, 우리 강재민 선수에게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저희가 강재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수리 응원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민 선수는요, 조금 이 투수에게 어울리는 강렬한 별명이 또 갖고 싶다고 하네요. 네. 한번 우리 팬분들의 또 다양한 아이디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정말 답변이 궁금해지는데요. 이글스팬 0403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나요? 저 이 댓글 보고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 댓글 단 사람 네. 누군지 찾으라고 막. 혹시 누나 아이디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어떻게 그렇게 멋있나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오! 근데 저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군요. 이어지는 질문으로 바로 가볼까요? 재민유기님? 저 아니요. 네. 자, 본인의 매력 세 가지를,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매력 세 가지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서 매력 많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손이 10개인 게 진짜 아쉬울 정도로 강정민 선수 매력을 지금 뽑을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판단을 못 하겠어요. 원래 본인의 매력은 매력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게 진짜 매력인 거니까. 그렇군요. 강재민 선수의 매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로 강재민 선수의 매력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 강재민 선수 매력 많죠. 일단 뭐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세 가지.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의 매력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절대 뽑을 수가 없다고 강재민 선수가 답변해 줬습니다. 재민유기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덕퍼덕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당국대 시절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좀 팬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점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하셨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상황이 좀 궁금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하여튼 대학교 때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인터뷰나 뭐 그런 거에서 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주목받는 걸 좋아하긴 해요. 평소에도. 네네. 네, 근데 좀 뭔가 이렇게 한 번에 집중되면 좀 쑥스럽고 하기는 한데 근데 좀 지나가 보면 집중되고 주목받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좀 팬들이 나의 이런 점을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운드에서 하는 거에 주목을 해줬으면 제일 좋겠죠. 나의 실력에, 네. 나의 피칭에. 그럼 좀 팬들이 이렇게 주목해 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그 마운드에서. 음, 아무래도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강재민 선수의 마운드의 모습에 열심히 주목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담담한 모습으로 피칭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본인만의 좀 마인드 컨트롤 비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위기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크게 생각 안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냥 타자의 성향만 파악을 해서 승부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승부를 하는 게 제일 최선일지를 좀 생각을 하고 미리 그려놓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불펜 투수 같은 경우는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팔을 풀면서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고 그동안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만들어진 상황에 조금 생각을 미리 저만의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게 좀 미리 생각하는 게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 대로 또 공이 잘 던져지는 것도 능력 아닌가요? 근데 올해는 유독 좀 잘 맞긴 하더라고요. 올해는 네. 더 잘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구박TV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야구 인생 전체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자면 언제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지명을 못 받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네. 또 대학교인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동안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계속 집에서 다니고 했는데 네. 대학교 가서는 제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는데 또 3, 4학년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부분도 적응을 하고 하니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크게 뭐 딱히 힘들었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또 사이가 되게 돈독하신가 봐요, 진짜로. 보통 20대 초반에는 다들 집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이렇게 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족들하고 굉장히 저도 되게 돈독한 편인데도 뛰쳐나왔는데 집을 굉장히 또 돈독하신 것 같아요. 또 막상 만나면 또 막 일상 가족처럼 그렇긴 한데 네. 또 떨어지면 또 생각나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못 움직이면서 가족들 보는 횟수도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일단 제가 집에 간 게 한 번도 없고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네, 서산에 네. 있고 그럴 때는 제가 네. 크게 또 저희는 쉬는 날이 월요일밖에 없고 또 그쵸, 일본 그쵸. 와서는 계속 월요일 저희가 경우가 많았죠. 월요일 경기가 많고 그랬어가지고 올해는 아직 집은 한 번도 못 갔고 또 잠시 간중 들어오고 했을 때 누나랑 엄마는 와가지고 네. 경기 봐서 같이 밥도 먹고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산 경기 갔을 때는 또 못 보셨어요? 그때 또 때마침 코로나가 좀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셨구나. 네, 못 움직였어요. 숙소에서. 진짜 가족분들이 또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 아까 영상 편지는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정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첫 데뷔했을 때랑 첫 세이브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데뷔했을 때는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제가 워낙 꿈에 그리던 네. 타자랑 상대를 했으니까 너무 기억에 남고 저의 첫 시작이니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세이브도 아까 말했듯이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기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사실 아까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첫 홀든 날은 기억 안 나세요? 첫 홀든 날도 기억나요. 그날은 근데 제가 잘 던졌다기보다는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날짜가 7월 며칠이었는데 1, 2루에 올라가서 삼진 잡고 병살타로 마무리된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근데 그때 병살타도 솔직히 좀 가운데 실투성이었는데 잘 맞긴 했는데 딱 정면으로 가가지고 운 좋게 첫 홀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 그 지난주 독서공방에 제가 강재민 선수를 퀴즈로 내가지고 강재민 선수 기록을 이제 쭉 찾아봤었는데 진짜 신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은 기록을 빠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덧붙여서 해보자면 그 올스타 후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그 팀 성적이 정말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신인한테는 또 이 올스타 후보 오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일단 뭐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일이니까 그거에 충분히 만족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의 욕심도 없었나요? 네, 조금 욕심도 없어요. 처음 뽑혔을 때부터 네. 욕심은 없었어요. 워낙 또 음, 중간 투수들의 다른 팀에 좋은 투수들도 음. 많고 저희 팀에도 많으니까 제가 후보에 뽑힌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고 속으로 그냥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달성을 네.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올스타전에 또 출전한 우리 강재민 선수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팬분들의 질문을 모두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훌쩍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팬분들 질문 받아보고 얘기해 보신 소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미리 댓글 본 것도 있고 해서 네. 또 되게 재밌게 준비하면서 재밌게 잘 진행한 것 같고 네. 팬분들이 평소에 저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코로나가 아쉬울 정도로 이 팬분들의 사랑을 또 신인 시절부터 듬뿍 받고 있는 강재민 선수인데 저 역시도 뭐 거의 뭐 한 10년 차 되신 선수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진행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또 경기를 앞두고 있는 강재민 선수 올 시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지금만큼의 더 좋은 활약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이글스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올 시즌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올해 잠시 반짝이 아닌 내년 그 후년에도 계속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내년 시즌에 더 빛날 우리 강재민 선수의 활약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